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의 소형급 SUV죠. GLA 45 포매틱인데요. 과거와 달리 AMG 모델들이 분리가 되면서 그 모델 중에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엔트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 자체는 A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아주 예쁜 디자인을 가진 CLA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주행 만족도 부분에서는 기존의 GLA 쪽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 작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이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출력 올린 것도 이점이 될 텐데요. 자, 과연 GLA 45 포매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AMG 45 라인업은 A45, CLA 45, GLA 45로 구성됩니다. A와 CLA는 이미 저희 팀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GLA 45입니다. 이번 모델은 AMG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에디션 모델인데요. 검은색 바디와 노란색의 포인트가 에디션 모델의 특징입니다. 또한 회색의 스트라이프를 곳곳에 추가해 멋을 냈습니다.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가 이뤄진 만큼 부분적으로 디자인이 변했습니다. 전면부의 범퍼와 공기 흡입구의 디자인은 최신 AMG 스타일을 바탕으로 합니다. 측면부는 지상고만 높아졌을 뿐 A클래스와 비슷합니다. 18인치 휠을 사용했던 A45와 달리 GLA 45는 20인치 휠을 사용합니다. 후면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루프 윙입니다. 4개로 멋을 낸 머플러와 디퓨저 디자인도 고성능 모델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도 블랙 테마와 옐로우 컬러를 통한 포인트로 에디션 모델의 특징을 살렸습니다. 두툼한 AMG 전용 스티어링 휠에는 에디션 배지도 있습니다. AMG 전용 계기판과 전용 시트, 전용 기어 레버 등에서 고성능 모델의 감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변경시킬 수 있는 다이얼, 파노라마 썬루프도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벤츠에서 볼 수 있었던 흔적들도 눈에 띕니다. 특히 센터 패시아 디자인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에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키웁니다. 뒷좌석 공간은 제한적입니다. 머리 공간도 성인 남성이 앉기에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사각형 형태의 트렁크 공간은 뒷좌석 폴딩을 통해 확장할 수 있으며 전동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소형 SUV임을 표방하는 메르세데스 AMG GLA 45의 성능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곳곳에 들어가 있는 옐로우 컬러가 뭔가 좀 더 강인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SP는 스포츠 핸들링 모드를 지나서 현재 오프 상태로 해놨는데요. 노면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 좀 제한적인 주행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타는 소형급의 AMG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A45 모델을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같은 포맷 안에 있는 현재 GLA에서도 기대감이 커지네요.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주행 모드는
일단 변속기는 매뉴얼을 택해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 이 부분에서는 뭐 거의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RPM이 5,000에서 지금 6,000 사이를 넘어갈 그때의 파워만큼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과연 이것이 2리터 엔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출력인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역시 AMG 이런다운 그런 가속력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매뉴얼 모드로 변속을 해나가고 있을 때, 이때는 RPM이 높아지더라도 운전자의 요구 없이는 시프트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모델다운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노면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RPM이 올라갔을 때 매력이 충분한데요. 엔진 출력은 381마력, 기존보다 20마력가량이 높아졌죠. 또한 이와 같은 출력이 잠시 나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영역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토크 역시도 낮은 RPM 때부터 고 RPM까지 상당히 플랫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치적으로 제조사가 발표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실제 주행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정한 성능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엔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이 적고 여기서 고출력을 짜내다 보니까 초기에 발진할 때, 정지 상태에서 발진할 때는 약간의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터보렉이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차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일상 주행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45 AMG 같은 고성능 모델을 택할 바보는 없을 테니까요. 변속기가 보여주는 이런 빠른 능력도 상당하고 정말 등을 탕탕 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다분히 스포츠 모델다운 구성입니다. AMG가 튜닝한 변속기답게 당연히 반응성도 좋고, 일단은 체감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점이 큰데, 오히려 내구성이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이 될 정도로 이런 강력한 그런 동력 전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죠. 또한 4륜구동 시스템이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전륜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 통상 일정 부분의 한계를 갖는 것이 특징인데, 현재 이 GLA45, A45에서도 그랬지만 생각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거친路面에서도 구동 배분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져서 안정감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좋죠. 서스펜션도 적당히 단단함을 지향하면서도 승차감 부분에서 그렇게 큰 훼손이 나타난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기아 스토닉과 비교한다면 스토닉 쪽이 승차감이 조금 더 아쉬웠다는 느낌마저도 생기네요. GLA45, A45와 비교를 한다면 어떤 민첩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A45 쪽이 낫습니다. 하지만 그 유사한 성능을 이어가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너무 빠릿빠릿한 것보다 약간의 마일드함을 통해서 고성능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 현재 GLA가 갖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상당한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GLA인데요. 여기서 잠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사실 지금 노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제조사 발표 수치가 4.4초 정도인데 이보다는 약 0.3초 정도 느려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단 이제 저희가 과거에 A45 포매틱을 테스트했을 때 이때도 사실은 유사한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때문에 최적화된 조건에서 제조사 발표 수치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초대 중반, 거기에 소형 SUV가 이런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 역시 대단하고요. 스티어 특성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것이 빠르게 접근을 하더라도 코너에 빠르게 접근하더라도 황당한 언더스티어 등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속 페달 통제를 통해서 리어 쪽으로 구동 배분을 시켜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한 언더라인에서 일정하게 트랙션을 확보하고 쭉 밀어붙이기 때문에 의외로 좁은 길에서도 조금 더 빠른 주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네, 여기서 잠시 김선웅 기자에게 파워트레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정말 4기통 엔진이라는 것을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럼 메르세데스 AMG가 어떻게 이런 엔진을 만들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AMG 엔진은 M133이라는 코드네임을 갖습니다. 2리터 엔진에서 380마력이 넘는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튜닝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실린더 헤드는 알루미늄에 지르코늄을 첨가해 열전도 효율을 높였습니다. 터보차저의 부스트 압력은 1.8바까지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기 흡입구에서 엔진까지 닿는 거리를 1.2m 미만으로 설정해 최대한 빠르게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분사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사이클당 3에서 5회 연료를 나눠서 분사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다 완전한 연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만큼 냉각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AMG 4호 모델이 사용하는 냉각 장치는 SLS AMG에서 사용했던 시스템을 가져와서 이식을 했습니다. 오버스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냉각 시스템 덕분에 AMG 4호 모델은 어떠한 주행 상황에서도 110도 이하의 수온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엔진을 두 개 이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AMG GT를 비롯해 다양한 모델에 탑재되고 있는 8기통 4리터 트윈 터보 엔진이 됩니다. 성능 자체가 매우 높은 엔진 두 개가 맞물렸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출력도 400마력대부터 600마력 이상까지 상당히 유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엔진의 동력은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거쳐 4륜 시스템으로 전달이 됩니다. 다판 클러치 방식으로 동력을 배분하는 PTO 덕분에 1000분의 1초 단위로 동력 배분이 가능합니다. 전륜 기반의 4륜 시스템이지만 경쟁사 대비 25% 가볍다는 점 역시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쨌든 사실 메르세데스가 아니면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번 모델 50주년 에디션이죠. 사실 옐로우 컬러가 보여주는 약간의 임팩트는 있지만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 저는 기본 모델이 낫긴 한데 그래도 리미티드 모델이 갖는 그런 부가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이 역시도 크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제 취향은 역시 컴팩트한 조금 더 빠릿빠릿한 A45 쪽이 끌리네요. 핸들링도 당연히 좋은 편인데요. A45와 비교했을 때 날카로운 그런 맛은 살짝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고성능 모델다운 그런 핸들링 성능을 이어간다는 점이 좋습니다. RPM이 떠 있을 때 가속 페달에 따른 어떤 그런 차량의 거동 이런 부분에서도 별다른 위화감이 들지 않고요. 또한 제동력을 활성화 시켰을 때 쉽게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텐데 페달을 밟았을 때는 어느 정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후반까지 일정한 정도로 성능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다루는 측면에서는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고성능이 나오는 만큼 마음 놓고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여기서 잠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6m 정도를 기록해 냈습니다.
일정하게 이 수준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면 현재 노면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차가 마지막에 서는 부분에 있어서 노면 온도 때문에 살짝 튕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는 여름용 타이어 또한 낮은 기온에서 오는 약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이를 감안한다면 무난하게 뭐 35m대 정도를 마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타이어 성격에 따라서 노면 온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 이제 여름용 타이어라 하더라도 험로 주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사륜구동에 도움을 받는 만큼 그래도 다른 모델보다는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안정감이 조금 더 살아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속주행 능력에 있어서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과거 CLA를 테스트하면서는 뭐 디젤 모델을 비롯해서 AMG 4.5 버전에서조차 약간의 아쉬움을 표했었죠. 반면 A 클래스를 비롯해서 현재 GLA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정감 부분에서도 좋고 서스펜션이 이제 하드해지다 보면 조금 거친 노면에서 차량이 불안정하게 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데 현재 GLA 4.5에서는 그런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어쨌든 마일드함을 바탕으로 고성능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형 SUV에 맞게 약간은 튜닝한 그런 흔적도 보여주고 있고 적어도 이 차를 소형 SUV라고 말하기는 힘들 정도의 감각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뭐 AMG가 튜닝해서 그런 점들도 있겠죠. 여기서 잠시 GLA 4.5 포매틱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1630kg 내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잠시 A45와 함께 비교를 해볼까요? 대략 보시는 것처럼 60kg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와 같은 무게 차이 또한 성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어쩌보면 벤츠가 상당히 머리를 잘 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형 SUV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제한적인 수요층이 나올 것 같은데 개발 코스트라는 부분을 뭐 최대한 절감하면서 부가적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특히나 GLA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사랑받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빠르게 달릴 거라면 더 빠를 수 있는 또한 더 역동적인 차를 좋아하기에 A 쪽으로 마음이 가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할 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GLA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GLA 4.5 뭐 성능은 대단하죠. 거기다 머플러가 보여주는 사운드, 물론 제대로 된 그런 AMG 이런과 비교를 한다면 뭐 감성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2리터 모델과 비교하면 그래도 뭐 사운드 부분에서 약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숙성으로 비춰진다면 조금의 단점이 될 텐데요. 정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디젤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거는 그 순간부터 아쉬움을 토로하실 소비자는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애초에 비싼 가격을 주고 이런 모델을 구입하실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도 아무래도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타이어의 특성도 그런데 현재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5P라는 모델이 장착되어 있죠. 현재 이제 최신의 6가 나와 있긴 하지만 5P도 고성능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구성들을 갖춘 GLA 4.5인데요. 과연 이 차를 트랙으로 보내보면 어떨까요? 전인호 기자에게 스티어링 휠을 넘겨보죠. GLC 보여드렸을 때 자세 제어 장치가 개입하는 게 까다로워서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해드린 바 있죠. 그래서 주행을 살짝 맞춰서 조절했는데 이 GLA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자세 제어 장치 해제하면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스티어 성향은 사실 언더스티어를 예상했었습니다. 물론 언더스티어 성향의 차는 맞지만
진입 때 조금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의외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언더스티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지만 후륜에서 회전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선회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4륜구동 차량 서킷에서 이제 많이 몰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성향은 확실히 스포츠 컨셉에는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오! 두 바퀴 채공되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요. 연석을 밟고 넘어갈 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AMG 라인에 스포츠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데, 다른 AMG랑은 약간 다른 처리 성향을 보여줍니다. 일단 연석을 넘었을 때 조금 양쪽 바퀴의 채공 시간이 많이 긴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아무래도 차체 포맷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됩니다. 페달의 조작 감각도 유격이 적고, 그래서 조절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브레이크 페달은 열이 어느 정도 많이 받게 되면은 스트로크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페달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되는 그런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동력 자체는 잘 버틴다는 거, 오히려 타이어 쪽이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번 시승에서 확인했던 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인호 기자가 상당한 기록을 냈는데요. 물론 겨울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운전 실력이야 워낙에 좋으니까 차의 기량도 잘 뽑아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도 역시나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5P, 일상에선 타기에는 정말 좋은 스포츠 타이어인데 이상 마모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AMG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목격된 바 있는데, 컨티넨탈 측에서 타이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GLA 45 포매틱에 아쉬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행 연비겠죠.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내 주행 연비는 3리터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출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수긍을 해야 되겠죠. 고속도로 주행 연비 역시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3.3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그래도 이 차체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출력을 많이 내주는 만큼 양보를 해야겠죠. 반면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는 타협할 수준인데, 보통은 이보다 스피드 레인지를 올려서 주행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연료 탱크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게이지가 떨어지는 시간이 좀 더 빠르다고 느끼실 분들도 나오실 겁니다. 오늘 만난 GLA 45 포매틱, 개인적으로 A45 너무나 좋아하는 모델이어서 이 차를 이제 살라고 추진하다가 그
마마님께 이제 혼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2리터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륜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탄력성 부분에서도 크게 처지지 않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고는 와인딩 모드에서 상당히 재밌게 달릴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출력 부분에선 거의 최고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이제 에디션 모델이 가격이 조금 높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베이스 모델인 GLA45만 하더라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밑에 보이는 공조장치 컨트롤러 너무 좀 인색한 느낌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명히 좀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이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사이즈, 이게 스마트폰인지 이 디스플레이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준다면 GLA가 갖는 이 가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A클래스 인테리어 상당히 좋죠. GLA에도 이식이 되겠지만 그 시간이 당겨지면 좋겠네요. 오늘은 정말 재미난 소형 SUV, 거의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빠른 GLA45 4매틱을 만나봤습니다.